어머니가 은호 후배 친엄마 맞죠? 박성재가 이렇게 묻는 순간 공기가 딱 얼어붙습니다. 고성이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옆에 서 있던 지은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은호는 평생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말인데요. 박성재 입에서는 이미 친엄마라는 단어가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고성이는 바로 웃어 넘기려고 합니다. 성재야, 괜한 오해는 그만해. 내가 왜 이 후배 생모야 말이 되냐고.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는데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시선은 계속 지은호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박성재는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고성이가 한우진에게 집착하던 모습, 지은호에게 10억을 쥐어주며 간값이라고 말하던 태도, 괜히 사생활을 캐묻던 행동까지 줄줄이 떠오르는데요.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지은호는 둘 사이를 번갈아 보면서 입술을 깨물고 있습니다. 부사장님, 그냥 그만 가요. 지은호가 겨우 말하자 고성이가 재빨리 말을 덧붙입니다. 그래, 은호야. 너 지금 정신없을 텐데 우진이 일도 있고. 나중에 차분해지면 얘기하자. 하지만 박성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은호 후배간 이식받은 환자, 제 동생 한우진이었죠. 그 수술 결정한 사람도 어머니고요. 은호 후배한테 10억 들이밀면서 인생에서 사라지라고 한 사람도 어머니 맞습니까? 고성이는 결국 표정을 굳힌 채 박성재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래, 나 맞다. 그게 뭐 어때서? 우진이는 내 아들이고 내가 책임질 아이야. 누가 간을 줬든 돈으로든 뭐로든 보상하면 되는 거고. 박성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에서 뭔가가 덜컥 무너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고성이의 태도가 이수빈에게 돈봉투를 들이밀던 모습과 완전히 겹쳐지거든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서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먼저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호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들은 말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는데요. 생모, 우진이는 내가 만든 우주의 절반, 감각 같은 단어들이 뒤엉켜서 마음을 후벼팝니다. 지은호는 스스로를 다독이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설마 진짜 친엄마는 아니겠지. 설마 그럴 리가. 지은호가 이렇게 부정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래전부터 느꼈던 이질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왜 고성이가 자신에게만 그렇게 나를 세웠는지, 왜 우진이를 지키는 일에 그렇게 예민했는지, 그리고 왜 정순이와 지강호가 몇 번이나 너는 우리한테 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는지까지요. 그 시각 박성재는 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핸들에 머리를 기댄 채 작은 한숨만 계속 새어 나옵니다. 만약 은호 후배가 정말 어머니 친딸이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이 집안 대체 어디까지 숨겨놓은 거야? 박성재는 자신도 모르게 이수빈 얼굴을 떠올립니다. 이수빈이 울면서 오빠랑 헤어질래라고 말하던 장면이 자꾸 반복되는데요. 그 말 뒤에 숨어있던 두려움이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모 세대가 저지른 선택과 비밀들 때문에 결국 자식들이 사랑을 포기하면서 죗값을 대신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박성재를 괴롭힙니다. 한편 이상철은 여전히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박진석에게 가서 이혼남이면서 9살 연상인 사람을 우리 집에 들릴 수는 없다고 쏘아붙이고 돌아왔지만 막상 집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우는 수빈과 박성재를 보자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겉으로는 둘이 끝내라,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자기 말이 과연 옳았는지 계속 되묻고 있습니다. 김다정은 그런 이상철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당신 애들한테 너무 심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박성재가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로 겁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수빈이 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김다정도 이쪽 저쪽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이지혁은 우연히 회사 근처 카페에서 박성재와 마주칩니다. 두 사람은 예전처럼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가 이미 아니고요. 앉자마자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이지혁입니다. 수빈이랑 잘 정리됐니? 박성재는 잠시 고개를 떨구다가 담담한 척 웃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본 그날이 마지막이었어. 울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둘 다 울었네. 이젠 연락도 안 하고. 이지혁은 속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수빈이 상처 안 받게 하겠다더니 결과가 이거냐. 역시 넌 아니었어, 박성재. 박성재는 그 말을 듣자 눈빛이 단단해집니다. 맞아. 나 이혼남이고 집안도 복잡하고 아버지도 반대하고 새어머니는 사람 인생을 돈으로 해결하려고만 하고 완벽하게 사위감 탈락이지. 그래서 헤어졌어.
근데 말이야, 지혁아. 박성재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낮게 웃으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어른들이 저지른 일 죗값을 왜 우리가 다 떠안고 살아야 되냐. 나는 요즘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 이지혁은 그 말에 선뜻 반박을 못합니다. 자신도 아버지 이상철이 당했던 모욕, 정보와의 계약 결혼, 낙하산 후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일까지 떠올리면 어른들의 선택과 욕심 때문에 자기 인생이 계속 휘둘리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새로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근데 말이야, 은호 후배 있잖아. 왜 또 무슨 일 있었냐? 어머니랑 이상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 그냥간 이식해준 사람 정도가 아닌 것 같다고 해야 하나. 이지혁은 눈썹을 찌푸리며 박성재를 바라봅니다. 박성재가 사람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는 스타일이 아닌 걸 알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확신이 서지 않아서 조심스러운 거라는 것도 느낍니다. 설마 친엄마일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냐. 내가 지금 당장 그런 말까지는 못하겠는데. 그냥 어머니 눈빛이 이상했어. 마치 제일 숨기고 싶은 걸 들킨 사람처럼.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지혁 심장도 덜컥 내려앉습니다. 지은호가 입양하라는 사실, 정순이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로 이지혁은 괜히 주변 어른들을 한 번 더 의심하게 됐거든요. 가온재단, 박진석의 회사, 고성이가 후원하는 병원, 그 안에서 오가는 돈과 권력들까지 엮어보면 뭔가 큰 그림이 있을 거라는 감이 자꾸 들고 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가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한우진이 잠적한 뒤로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아 마음이 더 불안해졌거든요. 내가 간만 줬지 우진이 인생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결국 우진을 살린 선택이 고성이에게는 또 다른 빌미가 되었다는 사실이 지은호를 괴롭힙니다. 그때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옥상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여기 있는 줄 알았다. 전화도 안 받길래. 지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선배야말로 회사도 아닌데 왜 여기까지 찾아와요? 내가 회사 사람보다 더 중요해서 그렇다, 지은호. 익숙한 농담이지만 오늘따라 그 말이 가슴에 더 깊게 박힙니다. 지은호는 결국 참았던 말을 꺼냅니다. 선배, 나 나한테 간값이라고 10억 던진 사람, 그 사람 한우진 엄마예요. 그리고 선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한테 집착하고 있어요. 마치 뭔가 대신 책임지라는 것처럼. 이지혁은 고성의 이름을 떠올리며 입술을 굳게 다뭅니다. 은호야, 혹시 내 임양 서류 같은 거 한 번도 본 적 없니? 왜 갑자기 그걸 묻는데요? 없어요. 그런 거 볼 생각도 안 했고요. 이지혁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솔직하게 말합니다. 박성재가 그러더라. 고성이 내 생모일지도 모른다고.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동시에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장면들이 한꺼번에 재생됩니다. 고성이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하게 자신을 노려보던 시선, 우진에게 간을 주겠다고 했을 때 보였던 복잡한 표정, 10억 봉투를 내려놓으면서 바라는 걸 받았으면 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하던 목소리까지요. 그럴 리가요.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 지은호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이지혁 품에 기대버립니다. 이지혁은 조용히 등을 토닥이면서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는 도망 안 간다. 은호도 수빈이도 성재도 누가 뭐라고 해도 어른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내가 버텨볼 거다. 며칠 후 박성재는 집 서재에서 우연히 오래된 서류 묶음을 발견합니다. 박진석이 예전부터 잠가두었던 서랍이었는데 술에 취해 잠든 아버지를 부축하다가 열쇠가 떨어진 걸 본 게 계기가 되었죠. 서류를 넘기다 보니 가온재단과 병원 그리고 한 아이의 입양 기록이 눈에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지은호라는 이름과 함께 친모난자의 고성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습니다. 박성재는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진짜였네 어머니 대체 왜? 그는 바로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함부로 꺼냈다가 지은호가 받을 상처를 떠올리면 겁이 나거든요. 그럼에도 더 이상 숨겨선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어른들이 숨겨온 진실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상철은 수빈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문을 엽니다. 수빈은 눈이 퉁퉁 부어있는 채로 침대에 누워있다가 아버지를 보고 벌떡 일어납니다. 또 헤어지라고 말하러 왔어요. 이제 그 말 듣고 싶지도 않아. 이상철은 한숨을 한번 크게 쉬더니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수빈아, 아빠도 사람이라서 가끔 겁이 난다. 내가 나보다 더 힘든 길 걸을까 봐. 그래도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는 선택이 뭔지는 내가 나보다 잘 알겠지. 수빈은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아버지 목소리가 예전과 다르다는 건 느낍니다.
그럼 오빠랑 다시 만나도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 다시 만나라는 건 아니고. 아빠가 너무 일찍 선을 그은 것 같긴 하다. 박성재 그 친구 적어도 내 앞에서 도망은 안 갔잖냐. 이상철의 말 속에는 아직도 걱정과 망설임이 남아있지만 분명 전과는 다른 여지가 생겼습니다. 수빈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박성재는 지은호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냅니다. 지은호는 여전히 고성희와의 관계, 한우진의 행방 때문에 불안한 상태인데요. 박성재 얼굴이 심각한 걸 보고 그냥 웃어넘길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아챕니다. 선배, 무슨 일 있어요? 있다. 근데 이 말 꺼내면 너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지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미 어지간한 건 다 겪어봐서요. 그냥 말해주세요. 박성재는 결국 서류 복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은호야, 이거 내 입양 기록 같더라. 거기 친모 이름이.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듭니다. 눈이 자연스럽게 한 줄로 끌려가는데요. 오래전 잉크가 번진 글씨 사이로 고성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 순간 지은호의 세계가 조용히 뒤집히는 느낌이 듭니다. 말문이 막힌 지은호 앞에서 박성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입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 사실 감추려고 많이 애쓴 것 같더라. 근데 더 숨기면 결국 내가 또 죗값 대신 치르게 생겨서. 차라리 내가 욕먹더라도 먼저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지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낮게 한마디를 뱉습니다. 그래요. 이제 알겠네요. 왜 자꾸 나한테 값을 치르라고 했는지, 왜 우진이만 그토록 지키려고 했는지 전부 다. 지은호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눈물 속에는 배신감, 허탈함, 그리고 이상하게도 오랜 갈증이 조금 해소되는 느낌까지 섞여 있습니다. 평생 버려진 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누군가에게 너무 큰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아이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눈물을 닦고 곧바로 휴대폰을 꺼냅니다. 연락처에서 이 지역 이름을 찾아 눌러요. 선배, 나 이제 도망 안 칠래요. 선배가 말했던 싸움 같이 해볼까 해요. 전화를 받은 이지혁은 짧게 대답합니다. 그래, 은호야. 어른들 죄감 이제 우리까지 대신 다 치를 필요는 없지. 이번엔 우리가 선택하자. 이렇게 해서 이지혁과 지은호, 박성재, 그리고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이수빈까지 네 사람은 각자 다른 상처를 안고 한자리에 모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고성희와 박진석, 그리고 가운재단과 병원을 둘러싼 오래된 비밀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어른들의 죄값을 더 이상 자식들이 대신 짊어지지 않기 위한 진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또 다른 상처가 될지 아니면 진짜 화해의 시작이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채로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